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연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사실 오늘은 어저께 미증시의 급등이 있어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전망을 좀 했었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굉장히 큰 그런 흐름이었는데 미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급락, 급등, 급락 너무 번갈아가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저가에서 들어올 때도 강하게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우려감들을 위해서 떨어질 때도 좀 많이 심하게 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자체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제가 이번 주 말씀드릴 때 이번 주 이 기회구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번 주 오늘 오르지 않고 내일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거나 그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빠질 때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차트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사실 심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할 때는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과매도다 너무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말씀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을 만들 때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나 또는 매주 월요일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대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늘 나오는 이야기죠. 증시에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얘기하듯이 지금은 골이 굉장히 좀 깊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과 투자 심리의 문제일 뿐이지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아직까지 시장을 보는 전망은 동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1월달 들어와서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사실 1월달 돼서 여태까지 딱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보게 되면은 한 해 중에서 한 달의 절반이 이제 겨우 지났을 뿐인데 시장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힘든 건데 시장이 내려올 땐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구간대에서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등락을 굉장히 연연하시는데 제가 왜 등락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할 때는 조금만 내려와도 어떡하지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가나 보다 빨리 사야지 또 사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빠지고 또 던지게 돼요. 이게 오히려 손실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보유한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은 그 종목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주의 마지막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동향하고 시장 전체 수익률하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이제 수급적인 동향과 시장 전체적인 수익률 흐름인데요. 자, 먼저 거래소 같은 경우 볼게요. 거래소 외인들이 9,700억이라는 매도를 했죠. 또다시 외인들 매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앞전에 이제 작년 상반기였죠. 작년 상반기에 시장의 강세를 띄우다가 8월 달까지 외국인들 매도가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 또 한 번 크게 떨어졌을 때가 외인들 한 6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지금도 오늘까지 해서 거의 6조 정도 매도가 나온 상태이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2,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도에 비해서 기간 매수가 사실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받치는 흐름이 약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투신권이나 이쪽으로 펀드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사실 기간에서의 매수가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작은 이유는 이제 금융투자에서 만기일에 맞춰서 앞서 들어왔었던 배당락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출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618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대로 기관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2배 정도 넘는 매도가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하고 거래소를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엇갈린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에서의 물량 자체가 거의 최고 수준에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기관도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대에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은
기관에서 받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이런 효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견조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도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일부 제약이라든지 OLED 이런 종목들을 배제하면 하락폭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지수가 2%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좀 잘 나왔으면은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없었을 것 같은데 결국 오늘 시장에서 또 빠지다 보니까 전체 지수는 2% 하락이 떨어졌고요. 대형주가 1.8% 정도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3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앞전에 3% 그리고 2% 하락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뭐 해외 증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에 비해서는 덜 빠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8% 정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 중형주 같은 경우 3% 급락이 나왔는데 중형주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 해서 시장에서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었죠. 그러니까 중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제약 쪽이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차익 실험 부분이라든지 상승에 따른 이제 매도세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형주도 1.8% 정도 빠지면서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빠진 모습인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주도하는 종목 없이 거의 종목별 흐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코스닥이 0.6%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나중에 수급 보면 되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시총 상위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가 이제 세트리오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CJ EMA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잘 버텨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거래소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삼성전자는 항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색다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가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자사주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규모의 외국인들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 규모가 뭐 500억대에서 뭐 1000억대까지 고르게 다 떨어진 그런 모습인데,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의 우려보다는 여전히 시장에서의 수급 문제와 그리고 하이닉스가 작년에 이제 이익이 크게 정점을 찍고 이익이 조금씩 가미가 된다는 부분이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는 그런 요인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도세 나오는데 결국 시총 상위 그냥 전체적으로 매도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좀 특이하게 새롭게 나온 것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거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제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이 항상 이제 시장이 빠질 때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죠. 기관 같은 경우 레버리지 이쪽에 대해서 매도가 여전히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한미약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신약 기술 제휴를 맺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 주가가 급등 나올 때 기관이 팔고 외인들이 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다시 주가가 빠질 때 외인들이 팔고 기관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진짜 다시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 기관이 파는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한미약품 좀 이따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 이제 기업은행인지 KB금융이라든지 은행주들도 기관에서 매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관련된 프로그램 유입된 게 이번 주 목요일날 만기일날 거의 대부분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마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 쪽을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이 보이는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들 매수는 굉장히 많은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러냐? 블록딜이죠. 블록딜을 함으로써 외국인의 매수가 많은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딜이 있었죠. 그래서 블록딜이 규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 매수 많이 보인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지수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약간 내수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어주 개념 쪽에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방어주 말 그대로 시장에서 방어주인데 시장에서 주가가 뭐 강하게 연결된다. 그렇기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잘 버틴다는 말이 가장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에 대해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어주 개념인데 근데 이제 SK텔레콤은 주가가 여전히 이제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쪽에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죠. 통신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그런 케이스라서 아직까지 이제 외인들이 좀 들어오긴 하지만 힘들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인버스에 대해서 이제 외인들의 매수가 많았는데 중국 증시, 그러니까 인버스니까 하락이죠. 하락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외인들 매수가 좀 강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은 기관 매수는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한국항공우주 앞전에 이제 블록들이 있었으니까 같이 외국과 동일하게 들어온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인버스죠. 그러니까 반대죠. 레버리지에 매도하고 인버스를 사는 거. 그러니까 항상 지수가 빠지면은 이제 인버스 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또 인버스 팔고 반복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현대모비스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요 근래 꾸준히 들어온 거고 이번 주 눈에 띄는 것이 현대건설이죠.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과매도가 심했었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뭐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해외 공사 부분이 어느 정도 저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충당금 설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공사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건설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급락했던 것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중국에서의 AIB 공식 출범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기대치가 또 형성이 되면서 이제 현대건설에 대해서 기관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종목들 이제 새롭게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들 차트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 중국 관련된 화장품 소비주들죠. 근데 이들 종목들이 이제 작년부터 뭐 작년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화장품이 굉장히 강했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제약바이오였었는데 화장품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좋다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중국에서 소비 정책을 현재 피고 있는 거에서 나중에 중국의 로컬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요즘 화장품 쪽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서도 이런 중국에서의 화장품이 굉장히 열풍을 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그런 상태가 좀 벌어졌는데 거의 비슷해요. 시장에서 어느 쪽이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그쪽으로 진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나중에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그때는 경쟁이 치열해진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그나마 선두주자이고 점유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항상 그 밸류를 이제 굉장히 좀 고평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어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은 성장주들은 사실 프리미엄을 많이 빼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지금 바닥이 못 잡히고 불안하다 싶으면은 결국 이제 경기 방어 뭐 가치주라든지 밸류적인 부분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라인 때 오면은 제한이 되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에 빠진 과정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는 성장주가 꼭 좋은 것이 아니다가 되는데 우선 아모레퍼시픽은 작년에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주가가 뭐 400만 원 전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 주가 강세 뛰다가 메르스 영향이죠. 메르스 영향으로 주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세 쭉 이어왔는데 이제 추세를 이어왔던 구간대가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 라인대를 이탈한 그런 그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여기 있던 매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38만 원 자리까지 내려올 상태가 되었는데 앞전에 시장에서 약 1년 동안에 현재 매물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자리가 36만 원짜리에서 38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지켜줘야 되는 그런 가격이 되겠죠. 만약 이 자리를 이탈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여기서 매물을 워낙에 많이 쌓아놨었기 때문에 이 매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달 춘절이 있기 때문에 춘절 전에 한번 모멘텀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춘절이 지나고 나면은 시장에서 약간 또 여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좀 잡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그 외적으로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데서 그동안 물량 좀 많이 지고 있었죠. 그래서 물량 지고 있던 것이 이제 떨어지는 물량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산 종목이 한국전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죠. 사실 이제 예전에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매수의 대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싸게 전력을 공급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제값을 주고 전력을 판매한다가 되어 있는데 유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원재료 비용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익의 증가세로 연결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어느 정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국전력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죠. 다만 한국전력이 이제 추세 라인대를 맞춰서는 가는데 주가 자체가 하단 자리에 왔을 때는 지켜주고 상단 자리에 올 때는 저항을 받는데 단기적으로 51,000원에서 53,000원이나 가격대에 오게 되면은 이 자리대에서 항상 매물을 받아요. 근데 이 자리대를 넘어가려고 해도 문제가 뭐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한국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잘 버티죠. 근데 시장이 돌아가게 될 때는 한국전력이 방어주라는 성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받는데 한국전력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51,000원에서 52,000원 자리대를 다시 한번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증시 자체가 반등이 나올 경우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던 거죠. 근데 만에 하나 떨어질 때는 무슨 그림이 됩니까? 헤드앤숄더가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관에서 이제 새롭게 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죠. 그러니까 제약주를 볼 때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평가다 이런 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부분이 아닌데 약간 과열이 될 때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과열이 잘 나오는데 이번에 JP모건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제약사들과 뭐 다국적 제약사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이제 미팅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먼저 호재로서 선반영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약바이오가 강세에 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은 기간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보게 되면은 앞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이 고점에서 매물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 매물대를 이탈했다가 다시금 이게 연말부터 해서 다시금 강세를 띄워줬는데 이 라인대에서 이제 서서히 또 내려온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간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자리대를 지켜주고 나가면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21선과 61선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가격하고 이격 차이가 없는 상태 됐습니다. 즉 21선과 61선이 이격이 거의 붙어있는 상태 되었는데 만약 21선, 61선 이격을 깨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격을 깨면서 21선이 쌍봉 형태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타입 실현이 떨어지게 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한번 물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슈만 있으면 한 방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러신 분이 너무 많다는 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게 될 경우는 그 여파가 이번에 직전 저점 자리대를 한번 건드리거나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역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간에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새롭게 매수가 많았던 종목이 건설주였죠. 그러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비관적이고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러면서도 항상 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이익은 2010년부터 돌아가긴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수익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뛰어나다. 이런 걸 항상 들어왔었죠. 근데 올라갈 만한 모멘텀 그런 것이 좀 없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이번 주 좀 강하게 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돌파가 강하게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건설주를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이 앞전에 이제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했었죠. 건설주들이 그때는 이제 분양도 많이 됐으니까 그러다 주가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죠. 사실 이게 크게 무너질 때 요인이 있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적자를 보였던 부분이 시장에서는 건설주 전체적으로 저가 수주다 이런 말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정부에서 회계 방식을 바꾼다 이런 것도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약간 패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견 패턴이었죠. 그러니까 세견 패턴의 특징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때가 급등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21선 자리대를 세 번째 돌파를 하면서 세견 패턴 만들면서 상단 자리를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가 나왔고, 돌파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시장 전체 빠지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받는 위치 자체가 직전에 저점 자리대이기도 하고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를 약간 눌림목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국내 대기업들,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영업이 한 2,500억, 800억 이 라인대를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가는 먼저 빠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번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 같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띄게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드문데, 뭐 컴투스라인 로에 서울 반도체 뭐 쭉 팔았어요. 뭐 메디톡스라인 누프라이드라든지 아미코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특정하게 일관성이 있어서 팔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고르게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기관들의 매매를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800원 정도, 1,000 아까 800인가요? 기관이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 기관에서 매도가 가장 컸던 거는 셀트리온과 카카오.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총 1위 종목이죠. 그래서 기관에서 한 650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는데, 앞전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던 투자 주체가 투신이었기 때문에 투신권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셀트리온이 그나마 시장에서 여태까지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것이 시총 상위 종목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총 상위 셀트리온, 카카오, CJ, EMA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는 대부분이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특별하게 매수가 뭐 강하게 들어왔다, 어떤 일관성이 있는 그런 매수는 없는데,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들어왔다 부분과 CJ, EMN 정도, 이제 쌍끌이가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나쁘다 좋다, 어차피 이제 성장성이라는 거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게 연결이 되면은 강세에 띄워주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에서 1월 효과다,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강세에 띄웠죠. 근데 저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포트가 나온 거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FDA에서 심사가 있다. 그래서 그 심사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다가 진출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인데, 바이오 시밀러하고 신약하고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램시마 부분이 미국에서 5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신약 기준일 때가 5조 시장인 거고, 셀트리온은 그보다 좀 작지 않을까.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복제약이니까. 특허가 이제 한쪽은 독자적인 특허였었고, 지금 셀트리온, 램시마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암젠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서서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리포트나 이런 거 볼 때는 5조 시장을 그대로 먹는다 쪽으로 약간은 해석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2월달 FDA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이 연장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도 만에 하나 연장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셀트리온이 2월달 심사가 통과를 할 경우는 미국 시장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만에 하나 연기가 될 경우는 다른 기업들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자인대를 한번 맞고 떨어진 케이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신권에서 물량은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이 파는 구조가 나올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외국인이 대신 받아주고 있는데 이 물량이 떨어진 거를 외인들이 그대로 받아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과, 2월달 심사에 대한 기대치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만일 심사가 연기가 되거나 이제 호재성이 재료가
이제 소멸했을 때는 한 번 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직전의 고점 라인이 8만 9반에서 9만 4,500원짜리 이 라인대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 이 정도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 마무리를 했고, 다음 주 시장은 다음 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머리 싸매고 뭐 시장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과매도가 나왔을 때 월요일날 또 저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구간은 동일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기회의 구간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든 거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깡센컬러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